년 초에 한국전산은행에서 국가망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통신 인프라 쪽입니다. 학교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구축 사업의 도전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추진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학교 인터넷에 모태가 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초고속 국가망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터넷이 한 초창기 약 한 5년 동안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초 그런 도전을 안 받았으면은 쉽게 풀어나갔을 텐데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퀀텀 점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의와 관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 인터넷은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모든 교육청을 포함해서 학교 기관에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무선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인터넷은 초창기 한 10년 동안 학교 인터넷 이름으로 쓰이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름은 스쿨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근거가 전자정보법 52조 그리고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었고요. 이용 대상은 전국에 약 한 12,000여 기관으로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 각 법률에서 근거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은 수요 통합과 단연 계약 등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통신망 인프라는 학교 인터넷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건 아니고 초고속 국가망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초고속 국가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초고속 국가망의 수요기관은 약 한 3만여 기관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교육기관이 한 12,000개 되겠고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키스트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한 3,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원, 국무총리실, 각 읍면동 동사무소 같은 그런 국가기관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초고속 국가망이 추진되었고요. 이 국가망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인터넷 서비스는 제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터넷은 2010년도에부터 이름이 스쿨넷으로 개칭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망도 역시 국가망 위에 또 상위의 개념의 통신망 구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망 외에도 이제 공중망, 선도망이 있습니다. 95년부터 약 10년간 약 27조 원을 투자한 엄청난 규모의 국책 사업이었고요. 정부가 약 9,300억 그리고 민간이 26조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9천억을 투자해서 국가망과 선도망을 구축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면 95, 97년도에 보시면은 실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광케이블로 구축된 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기간 통신망만, 백본만 KT를 또 대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시골이라든지 다른 변두리는 통신망, 광통신망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국의 광케이블을 다 구축하고 2단계가 마치는 2000년에는 강원도 화천 그리고 경북 봉화 같은 그런 산골 시골에도 통신망 광케이블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나머지 한 95% 되는 통신망,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망을 위해서
KT와 데이콤이 시군구 농어촌까지 광케이블, 광통신 장비, ADSL, 케이블 TV 이런 망을 구축을 했죠. 과거 여러분들 2000년 되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서 PC로 다이얼 모뎀으로 삐 하면서 접속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두루넷이 나타나가지고 ADSL 통신이 되어서 2Mbps, 4Mbps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음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사실 엄청난 속도였고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국가망을 전국에 144개 전역을 광케이블로 구축을 해서 망을 구축한 초고속 국가망이 되겠고요. 그 초고속망 위에 인터넷 라우터라든지 인터넷 교환기, ATM 교환기를 구축을 해서 구축한 초고속 인터넷망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까지 10년간 약 9천억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학교 인터넷 서비스는 2001년도, 2002년도 초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학교 인터넷 서비스가 없었고요. 왜 이렇게 2000년이 국가망이 95년 시작했는데 2002년도부터 학교 인터넷이 시작이 되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광케이블 구축하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라우터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설치하는 기간이 한 5년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 말에 접속된 학교 기관이 12,000개고 그때 사업자는 KT와 데이콤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자가 전담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망 구축을 했고 학교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참여한 그 통신 사업자는 KT 데이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정보통신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으로 한국전산원이 참여를 했고요. 2002년도 초에 초고속 국가망이 이제 다 구축되고 완성되어서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개통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망에 이제 학교 인터넷이 한 10,000여 기관이 가입을 하고 나서 2003년 말에 기준을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거의 한 50% 정도 참여를 했고요. 트래픽 비용 요금은 약 한 600억 정도 이용 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역폭은 학교 인터넷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충 그 요금으로 비율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니까 98기가에 40%니까 40기가 bps 정도 트래픽을 유발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당 2Mbps에서 4Mbps 정도 트래픽을 경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 통신을 담당했던 기술들이 패킷이라든지 ATM 기반 그리고 ADSL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기가 이상의 고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당초 국가망 또 학교 인터넷의 설계는 한 2Mbps, 1Mbps만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쫙 와서 사교육비가 많으니까 이걸 경감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EBS 인터넷 수능 강의였는데 문제는 학교 인터넷이 40기가를 썼는데 추가로 20기가가 더 필요한 망은 제공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하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고 그 난리가 나서 이제 관련 한 10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EBS가 지금 고향으로 이사 갔지만 그 전에는 여기 대치동에 있었거든요. 대치동 2층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늘 밤샘하면서 이제 대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20기가의 트래픽 약 10만에서 2Mbps 한 10만에서니까 20기가인데 이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인 CDN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CDN은 그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해와 전화국 KT가 거기에 모든 콘텐츠를 가지고 말단까지 다 그 영상물을 제공하면 통신 트래픽이 워낙 많이 유발을 하니까 그거를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에 서버를 다 갖다 두고 거기서 이제 접속하면 트래픽을 그만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죠. 동아일보에 그 보건 그 옛날 그 컬럼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진대리 장관에게 전화해 당시 장관이 정통부 장관이었는데 전화해서 당신 10만에서 알아서 책임지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국가망 학교 인터넷망은 당초 설계할 때 실시간으로 단체 학습을 위한 그런 통신망 네트워크 수준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설계여서 동시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불과했고요. 둘째 또 다운로드 서비스로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EBS하고 교육부하고 즉각적으로 의견 대립돼서 싸움이 있었고요. 또 품질 측면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300K 정도 아직 저속으로 보시면은 뭐 PC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HD급 큰 TV 화면으로는 화질이 흐려서 보지 못할 정도 수준이죠. 게다가 트래픽이 낮은 통신망을 쓰다 보니까 뭐 끊기고 서버 다운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해당 통신 사업자가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상되는 아주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노력 끝에 CDN을 설치하고 해서 4월 1일부터 서비스는 정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치동에 있던 EBS 방송국 그 2층일 겁니다. 비상 상황실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병엽 당시 교육부 장관, 진대대 장관, 서삼영 전산 원장 등 매일 저녁마다 이쪽으로 퇴근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저도 여기 당시 이제 타스크 포스에 있어가지고 뒷모습입니다만 직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파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직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전을 겪고 나서 이제 2005년까지 국가망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그 학교 인터넷 서비스는 잘 제공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2005년도에 국가망 사업이 끝나니까 국가망 사업의 예산이 그 정부 보조금이 있었던 학교 인터넷 재원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거의 50% 이상을 이제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쿨넷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교육청, 지방교육청들이 참여를 하게 된 그 새로운 사업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서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8월까지 4단계 스쿨넷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서비스하는 사업자들도 LGU 플러스, KT, SK, 브로드밴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래픽은 한 15TB 정도 굉장히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금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약 한 5만원 정도, 기가 1메가당 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메가당 500원 이하로 떨어졌고 현재는 그 100원 정도니까 한 100분의 1, 500분의 1, 또 1000분의 1까지 이용 요금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돈으로 그 높은 트래픽을 이제 더 쓸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학습 환경도 웹 검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클라우드라든지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가능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올해 이후의 현재 화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제 교육 AI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인데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도 보시면은 지금 며칠 전에 울산 SK AI 데이터 센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중등학생부터 AI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제 화두는 그 태블릿 PC를 학생이 개인이 가지고 멀티미디어 교과서로 활용을 해서 쓰자는 게 이제 주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개인이 그 굉장히 빠른 고속의 통신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과거 EBS 수능 방송과 똑같은 새로운 또 도전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극복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엄청난 또 우리나라의 그 교육 그 인프라가 또 다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시사점은 학교 인터넷을 통해서 고속화 및 통신비 절감을 했다는 거고요. 그 기존에 2메가에서 10메가b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 제도를 당시에 이제 개편했고, 낮은 회선에서 현재 절반 이상이 당시겠죠. 당시 55% 이상이 고속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요자 만족도도 교육기관 같은 녹색인데 3.67, 약 한 76점 정도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초고속 국가망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부가 그 초고속 국가망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국산 통신 장비였습니다. 사실 당시 시스코라든지 뭐 베이브리지라든지 뭐 알카텔 루선트의 그 통신 외국 장비를 사서 넣었으면은 돈은 좀 더 들었겠지만은 단 절반 정도 기한 내에 구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10년 동안 약간 끌면서 구축한 이유는 백본 통신망의 67%의 국산화, 그리고 이용기관 장비들을 90% 이상 이렇게 국산화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통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으로써 2타 3P라고 할 수 있나요? 통신망도 고도화시키고 인터넷도 잘 쓰게 했고, 국산 장비도 쓰게 했고, 그리고 그 학교 인터넷도 학생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서비스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 문헌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